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뇨과 전문의 김마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심장마비도 아니고 뇌졸중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위험입니다. 20년 넘게 비뇨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60대 이상의 남성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아침 습관들이 실제로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금기시되어 왔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 침묵을 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건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와닿는다면 댓글에 1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눈을 뜨자마자 바로 자유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잠에서 깬 직후 여러분의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혈압은 갑자기 상승하고 심박수도 불안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성적 흥분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제 환자분 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남성분이셨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자유행위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 통증과 함께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검사 결과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럴까요?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은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고 혈압도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때 성적 자극을 가하면 심장과 혈관에 이중 부담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은 혈관 탄력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시간대의 급격한 혈압 상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최소한 기상 후 30분은 기다리세요. 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몸이 완전히 깨어나도록 시간을 주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이건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바로 과도한 포르노 시청입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 문제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중장년층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내와 관계할 때 전혀 흥분이 안 돼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아침 30분 이상 강한 자극의 포르노를 시청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뇌가 과도한 자극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연세대 예대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포르노 시청은 뇌의 보상 회로를 변화시킵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둔감해지면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치 중독과 같은 메커니즘이죠. 더 심각한 건 이로 인해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감은 떨어지고 친밀감은 사라지고 순간을 즐기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르노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빈도를 줄이고 자극의 강도를 낮추세요. 대신 상상력을 사용하고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3주만 지나면 뇌가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정말 위험한데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절정에 이을 때 숨을 참거나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더 강한 오르가즘을 느끼려고 숨을 참으시는 분들이요. 또는 무의식적으로 온몸에 힘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위험할까요? 발살바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숨을 참고 힘을 주면 흉곽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러면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량이 감소하고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이 때문에 실신하신 적도 있습니다. 65세 남성분이셨는데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깊고 느리게 숨을 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풍부하고 건강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자유행위 전후에 소변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화장실 가는 게 무슨 큰 차이를 만들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비뇨기과 의사로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상담 중 하나가 요로 감염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광의 소변이 차 있는 상태에서 자유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도의 압력이 가해지고 박테리아가 역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 후 요도에 남은 정액이 박테리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72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반복적인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해도 자꾸 재발하더라고.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아침 자유행위 전후에 소변을 보지 않고 계셨습니다.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전에 소변을 보고 후에도 꼭 소변을 보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재방문하셨을 때 감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이미 배뇨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5번째 실수는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부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다가 다치신 분들, 너무 거친 방법으로 인해 조직 손상을 입으신 분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얇아지고 혈관은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 괜찮았던 방법이 이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고 과도한 마찰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곳으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해 신경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인터넷에서 본 특별한 기법을 시도하다가 음경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네, 음경에는 뼈가 없지만 골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면체가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이죠. 여러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부드럽고 천천히 하세요.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6번째 실수. 이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과도한 빈도입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선생님,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과도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여러 번, 매일 같은 시간에 마치 의무처럼 하신다면 그건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하루 3, 4번씩 자유행위를 하셨습니다. 습관이 돼 버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그로 인해 만성피로, 성욕감퇴, 심지어 우울증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그럴까요? 성적 활동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호르몬 변화도 일으킵니다. 과도하면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불안정해지고 프롤락틴 수치가 높아집니다. 한양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주에 3회 정도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이 정도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빈도입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신호를 보내면 쉬세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욕구에 따라 하세요. 7번째이자 마지막 실수. 이게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몸은 항상 작은 신호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통증, 출혈, 지속적인 발기부전, 사정시 불편함 이런 증상들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환자분은 6개월 동안 사정시 통증을 느꼈지만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창피해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결국 심각한 전리병으로 진단받으셨고 치료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창피할 게 없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제 일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오세요. 사정시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편함, 갑자기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경우, 배뇨의 심한 통증이나 어려운 음경이나 고환의 갑작스러운 붓기,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7가지 실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지 마세요라고만 말하고 끝낼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안전한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 후 최소 30분은 기다리세요. 2시간 동안 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몸이 완전히 깨어나도록 하세요. 둘째, 화장실에 먼저 가세요. 방광을 비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편안한 환경을 만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세요. 넷째,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특히 60대 이상이시라면 필수입니다. 다섯째,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숨을 참지 마시고 과도하게 힘주지 마세요. 여섯째, 끝난 후에도 화장실에 가세요. 요도를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피곤함은 쉬고 불편함은 중단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발기도 잘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이상 흥분이 안 돼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55세, 60세, 70세, 나이가 뭐든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제 환자분 중 78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저 이제 늙었어요. 그냥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성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의 지표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관리와 습관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환자분께 생활 습관 개선,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 제가 5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70세에도 75세에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안전한가요? 개인차가 있지만 주의 3회 정도면 적당합니다. 중요한 건 몸의 신호를 듣는 겁니다. 포르노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루틴을 바꾸면 정말 차이가 있나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3주 만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병원에 가기 창피한데요. 전혀 창피할 일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입니다. 비뇨기과 의사는 이런 상담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오랫동안 금기되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나이 들 자격이 있습니다. 활력을 가지고 명료함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30분 기다리기, 화장실 먼저 가기, 자연스럽게 호흡하기.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적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으세요. 그 신호들은 여러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익명성은 보장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걷겠습니다. 건강하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